제가 최근에 그 친한 동생이랑 얘기를 하다가 그 친구가 좀 주식 투자하는 거 관련해갖고 상담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무슨 얘기인가 들어봤더니 자기는 주식으로 빨리 돈 벌어가지고 은퇴하고 싶은데 주식을 하면 할수록 돈을 잃는데요. 친구가 왜 그렇게 돈을 잃나 하고 얘기를 들어봤더니 엄청 단기적으로 의사결정을 하더라고요. 거의 투자를 테마주에밖에 안 한대요. 그래서 왜 테마주에만 하냐 그랬더니 테마주만 하루에 10% 20%씩 오르는데 뭐 무슨 삼성전자 이런 거 사봐야 막 하루에 1, 2% 움직이는 게 고작이니까 못 하겠다는 거예요. 자기는 빨리 돈 벌어서 빨리 은퇴하고 싶다. 되게 단기적으로 일단 의사결정을 하는 게 있었고, 그 다음에는 매수할 종목은 어떻게 스크리닝을 하냐 물었더니 뭐 리딩방도 보고 뉴스도 보고 뭐 종토방도 읽고 그런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 친구가 제가 알기로는 전자제품 이런 거 살 때는 되게 꼼꼼하게 따져보고 사거든요. 리뷰도 엄청 읽어보고 장단점 비교해서 사는데 그냥 주식 사는 거는 뭐 누가 이게 좋다더라 그럴 법하게 들린다 그러면 그냥 산대요. 그거 말고 뭐 삼성전자 이런 데 주식도 사기는 산대요. 근데 또 삼전도 최근에 팔았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왜 팔았냐 물었더니 삼성전자 이제 지난 분기 실적이 좀 안 좋았거든요. 반도체 업황이 워낙 안 좋으니까. 그래서 뭐 영업이익이 뭐 96%인가 이렇게 감소를 했는데 그거 보고 바로 팔았대요. 그래서 너는 그러면 삼성전자 이제 이번 분기 실적이 좋을 걸 기대하고 산 거냐? 그건 또 아니래요.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봤을 때 삼성전자가 지금까지 잘해왔고 앞으로도 장기적으로 잘할 것 같으니까 산 건데 왜 단기적으로 결과 좀 안 좋게 나온다고 팔았냐 그랬더니 그냥 사람들이 다 팔 것 같아서 팔았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인내심이 없는 것 같았고, 그리고 또 이 친구랑 얘기를 해보면서 느낀 게 이제 리딩방에서 듣는 얘기도 있고 이제 뭐 그거 토대로 자기도 뭐 나름대로 조금 뉴스도 찾아보고 리서치도 하고 하기는 하는데 이제 그렇게 해서 자기 뷰를 형성을 하면은 그 다음부터는 그냥 자기 뷰를 더 강화시켜주는 그런 근거들만 찾아다니는 것 같더라고요. 모든 게 잘 될 수는 없는 거잖아요. 회사가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도 당연히 잘 될 수 있는 요인들이 있으면 그 반대로 잘 못 될 수 있는 요인들도 있는 건데, 그러니까 이 친구는 일단 자기 뷰를 딱 형성을 하면은 그 반대쪽 의견은 아예 보지도 않더라고요. 뭐랄까 너무 확증 편향이 강한 이런 성향들이 보여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하다가 제가 한 몇 년 전에 읽었던 돈의 심리학이라는 책이 있는데 그 책에 이런 부분에 관한 이야기가 아주 잘 돼 있어요. 투자를 잘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금융 서적들을 읽고 공부를 하고 하는데 뭔가 항상 보면 이렇게 분석적이거나 기술적인 부분의 지식에 많이 치중을 하는 것 같은데 이 책 같은 경우는 좀 다르게 좀 심리적인 관점에서 투자에 대해서 접근을 하고 이제 거기에 대한 분석을 제시를 하는데 아주 새로워요. 그러니까 사실 이런 식으로 투자를 접근하는 책은 저는 처음 읽어봤었고 이 책을 읽고 되게 느끼는 바가 많았었어요. 그래서 제가 기존에 갖고 있던 좀 투자 철학도 한번 점검을 하고 그걸 좀 이제 수정하고 개선해서 보완하는 데 있어서도 이 책이 아주 저한테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해줬었고, 그래서 방금 말씀드렸던 이제 그 친구한테도 이 책을 한번 읽어보라고 권했고요. 언제 읽었던 책이에요? 이 책 2021년에 읽었습니다. 하워드 막스라고 미국의 그 오크트리라는 아주 유명한 투자회사가 있어요. 그 투자회사의 이제 창립자이신 분인데 이분이 이 책을 아주 강추를 하셨었거든요. 그래서 저 평소에 되게 좋아하는 투자자분이신데 강력하게 책을 추천을 자주 하시는 분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괜찮은 책인가 보다 그러고 관심을 갖고 읽어봤는데 투자에 대해서 새로운 관점을 제시해줘서 저는 아주 감명 깊게 읽었습니다. 이 책은 그러니까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 뭘 해야 되는지 보다는 이제 뭘 하지 말아야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짚어주는데, 저도 이제 이 책에 서술이 돼 있는 내용들을 읽으면서는 당연하지라고 사실 생각되는 부분들도 많이 있었는데 사람이 생각은 그렇게 하면서도 사실 생각하는 거랑 실천하는 거는 또 다르잖아요. 그래서 이 책을 읽으면서 정말 내가 이런 걸 머리로는 알고 있었지만 앞으로 내가 투자를 해 나가는 데 있어서 하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굉장히 많이 강화시켜줬어요. 이 책은 모건 하우젤이라는 분이 쓰셨는데 이분은 월스트리트 저널 그리고 더 모틀리 폴이라고 하는 투자에 관심 있는 분들이 많이 보는 미국 웹사이트에서 컬럼니스트로 10년 넘게 활동하셨고요. 현재는 Collaborative Fund라고 하는 미국 벤처 캐피탈의 파트너로 계십니다. 이 펀드가 넥슨 전 회장이신 고 김정주 씨도 이 펀드의 파트너로 활동을 하셨었어요. 이 책을 한마디로 좀 요약해 주실 수 있다면? 이 책의 핵심은 투자를 통해서 부를 축적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행동이라고 합니다. 교육을 얼마나 잘 받았건 경험이 얼마나 많건 똑똑하건 이런 거는 사실 큰 상관이 없고 행동 거지를 똑바로 해야 된다. 이게 핵심입니다. 그러면 네. 교육을 많이 안 받고 많이 안 해봤어도 부자가 될 수 있어요? 네, 될 수 있습니다. 진짜 될 수 있어요? 네, 진짜 될 수 있습니다. 모건 하우젤은 그렇게 주장을 하고 저도 그렇게 믿습니다. 내가 쓸 거야. 진짜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책에서 모건 하우젤이 제시하는 포인트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제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거 5개를 제시를 해보자면은 첫 번째는 성공적인 투자에서 가장 중요한 건 행동이다. 두 번째는 복리가 짱이다. 세 번째는 그냥 나는 진짜 한 마리 개미에 불과하니까 나 자신을 과대평가하지 말라. 네 번째는 리스크를 과소평가하지 말라. 그리고 다섯 번째는 단기적인 추측에 휘둘리지 말라. 이 5가지 포인트에 대해서 조금씩 더 얘기를 해볼게요. 첫 번째는 행동의 중요성인데 이 얘기를 하기 전에 두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드려볼게요. 이 두 분 중에서 누가 더 부를 잘 쌓았을 것 같은지 한번 말씀을 해주세요. 첫 번째는 로널드 리드라는 분이 계세요. 이분은 이제 가족 중에서 유일하게 고등학교를 졸업을 했고 그리고 주유소에서 25년 동안 자동차 수리를 했습니다. 그 이후에는 미국의 JC펜이라는 백화점이 있는데 거기서 17년 동안 청소부로 근무를 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다른 분은 리처드 푸스콘이라는 분이 있는데 이분은 이제 하버드 학사 그리고 시카고 대학교 MBA를 졸업을 하셨고 그 다음에 2008년 금융위기 때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 인수된 세계적인 투자은행인 메릴 린치에서 고위 임원을 지냈어요. 이 두 분 중에 누가 더 많은 부를 쌓았을까요? 당연히 그럴 것 같은데 로널드 리드가 더 잘 쌓았습니다. 부를. 이 사람은 2014년에 92세 나이로 사망을 했는데 그 당시 순자산이 800만 달러, 100억을 모았다고 해요. 근데 2014년 기준으로 이 리처드 푸스콘, 이 사람 2009년, 2010년에 개인 파산하고 이때까지도 지지부진하고 있었어요. 당연히 이제 뭐 교육이나 아니면은 경험적인 측면에서 생각해보면은 리처드 푸스콘이 돈을 더 많이 벌었을 것 같은데 이 두 사람의 행동 거지가 굉장히 달랐어요. 이 로널드 리드는 38세에 방 2개짜리 집 사고 그 다음에 거기서 평생 거주했어요. 그리고 60년 동안 투자를 했는데 이제 미국은 월급이 아니라 2주마다 봉급을 주거든요. 그럼 봉급 받으면은 그때마다 우량주에 계속 60년 동안 적립식 투자를 했대요. 그리고 뭐 중간에 팔거나 그런 거 없이 그냥 계속 사모았다고 해요. 그에 반해서 리처드 푸스콘 이 사람은 2000년대 중반에 주택담보대출 왕창 받아가지고 화장실 11개, 엘리베이터 2대, 수영장 2개, 그리고 차고 7대를 갖춘 600평 규모의 대저택을 지었어요. 그 이외에도 주택 여러 채를 소유를 하고 있었다 그래요. 그러다가 이제 2008년 금융위기 때 완전 개털되고 이제 집값 폭락하면서 뭐 헐값에 하나 둘 팔다가 개인 파산까지 가게 됐다고 합니다. 이 둘의 운명을 가른 차이가 교육이나 아니면 이 사람들의 직업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왜 이렇게 됐을까? 이제 거기에 대해서 하우젤이 2가지 설명을 제시를 하는데 첫 번째는 운이 작용을 했다. 로널드 리드는 60년 동안 그냥 계속 적립식 투자를 했잖아요. 그 60년 동안 상승장도 있었을 것이고 하락장도 있었을 텐데 그냥 그렇게 오랫동안 계속 적립식 투자를 하다 보니까 단기적으로 시장이 올라가건 내려가고는 상관이 없는 거죠. 어쨌든 60년이란 기간 동안 대승적으로 볼 때 미국 시장은 그냥 계속 우상향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제 거기서 복리 효과를 다 얻으면서 투자를 한 거고 이 리처드 같은 경우는 만약에 이 사람이 이렇게 레버리지 땡기고 집을 샀던 게 2008년 금융위기 이후였다면 아마 지금까지 떵떵거리고 잘 살 것 같아요. 그 이후로 계속 집값도 우상향을 해왔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리처드가 주택에 투자한 시기가 안 좋았다. 이런 점에서 운도 어느 정도 작용을 한 것 같은데 하우젤이 제시하는 두 번째 설명은 이 금전적 성공에 있어서 정말 중요하고 필요한 거는 이 양자역학 같은 난해한 과학 같은 게 아니다. 투자 지식보다는 당신의 행동 원칙 그리고 행동 방식이 훨씬 더 중요하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로널드 같은 경우는 저희가 방금 들어서 알지만 뭐 불필요한 지출은 하지 않는 검소한 삶을 살았죠. 투자하는 데 있어서도 레버리지는 전혀 쓰지 않고 그냥 우량주에만 장기 투자해서 복리 효과를 노리는 이 로우 리스크 테이커였고 리처드 같은 경우는 반대로 굉장히 사치스럽고 화려한 라이프 스타일을 갖고 있었죠. 투자하는 데 있어서도 최대한의 레버리지를 쓰면서 단기간에 큰 수익을 노리는 하이 리스크 테이커였고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사실 주식을 통해서 돈을 벌려면은 정말 차트를 잘 봐야 되고 기업 분석을 엄청 잘해야 되고 이제 이런 좀 수학이나 과학적인 측면들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많이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생각보다 하우젤이 주장을 하는 거는 부자가 되고 싶으면은 이런 것들보다도 먼저 돈을 심리학적인 관점에서 먼저 접근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거 열심히 할 필요 없네. 물론 1등을 하면 좋겠죠. 근데 1등은 한 명밖에 못 하잖아요. 이제 하우젤이 말을 하고자 하는 바는 1등을 안 해도 된다. 적어도 이 투자를 통해서 돈을 버는 거에 있어서는 꼭 1등이 될 필요는 없다. 1등이 아니라도 분명히 돈을 벌 수 있는 찬스는 많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하우젤이 중요하다고 말을 하는 게 지금까지 몇 차례 말씀드렸듯이 행동이다. 근데 이 행동이란 게 남들한테 가르치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저도 이제 금융계에 있으면서 주변에 정말 교육 잘 받고 똑똑한 분들 많이 봤는데 의외로 주식하면서 큰 손실을 많이 보세요. 그러니까 뭐 다들 이론적으로는
잘 알고 계시니까 이제 주식 투자를 할 때도 다 자기만의 투자 원칙이 있고 뭐 손절매 타이밍 이런 것도 칼같이 생각을 해두세요. 근데 막상 그 손절매 타이밍이 오면은 실제로 그거를 실행을 못 하더라고요. 저도 심리적으로는 당연히 이해를 합니다. 이게 막 곧 다시 반등해서 올라갈 것 같으니까. 뭐 예를 들어 내가 손절매 타이밍을 5%로 잡았는데 5% 떨어져서 칼같이 팔았어. 근데 뭐 한 5.5%까지 떨어지다가 반등해갖고 한 10% 회복을 한다. 그럼 배 아프잖아요. 이게 주식 투자를 하다 보면은 사실 이런 경험이 없을 수가 없거든요. 그때 그랬으니까 이번에도 왠지 그러지 않을까. 그럴 수 있을 것 같다. 내가 겪었던 그 고통을 기억을 하고 있으니까 행동을 잘 못하더라고요. 이렇게 행동이 그 사람의 지식 수준이랑은 무관한 측면도 분명히 있고 그걸 새롭게 배우거나 바꾸기가 어렵잖아요. 근데 이제 뭐 많은 사람들이 워런 버핏 선생님이 워낙 훌륭하시고 성공하신 투자자니까 그분의 이제 뭐 투자 철학이나 투자 기법 이런 거에 대한 연구는 굉장히 많이 하시거든요. 근데 이분의 행동에 대한 연구를 하는 분은 못 본 것 같아요. 워런 버핏 선생님이 뭐 세계에서 지금 부순위 2위시잖아요. 당연히 좀 쓰셔도 되고 이렇게 화려한 라이프스타일 사셔도 될 텐데 항상 기본에 굉장히 충실하신 것 같아요. 선생님의 이런 행동 거지가 저는 이제 투자에까지도 당연히 연결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선생님이 이제 항상 미디어에서 헤드라인으로 다루는 핫한 테크 기업 이런 거 잘 쳐다도 안 보시죠. 그리고 아무리 좋은 기업이라도 이제 주가가 비싸면 절대 오버페이 안 하시고 그러니까 적당한 기업을 이제 적정 가격에 사는 거를 굉장히 좋아하시잖아요. 물론 이제 워런 버핏 선생님이 기업의 뭐 BM을 분석을 하고 재무적으로 분석을 하고 이런 스킬들이 엄청나시기도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하우젤이 뭔가 전문적인 지식이나 경험을 폄하를 하는 건 아니고요. 이런 초석의 필요성에 대해서 강조를 하는 겁니다. 이런 초석이 잘 닦여 있어야만 그 이후에 뭔가 전문적인 지식이나 경험 이런 것들이 빛을 발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우리가 아무리 차트 보는 법 그리고 뭐 기술적 분석 이런 거를 열심히 공부해서 통달한다고 해봐요. 그래서 내가 10번 트레이드를 해서 10번 돈을 벌었어요. 근데 그러다가 레버리지 엄청 써가지고 들어갔다가 뭔가 손절매 타이밍을 놓쳤어. 그래갖고 청산 당하면은 그 앞번에 10번 트레이드에서 번 거 다 날립니다. 그래서 이제 투자를 할 때 항상 자신의 이제 투자 철학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고 심리적 초석을 확실히 다지고 손절매 타이밍 이런 것들이 왔을 때 딱 손절할 수 있는 그렇게 행동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이번엔 두 번째 포인트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게요. 두 번째 포인트는 그냥 닥치고 기다려라. 단어가 좀 강했는데요. 하우젤은 사람들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 단기적 관점에서 굉장히 많은 의사결정을 하게 되고 그런 것들이 복리 효과를 끊어버린다고 주장을 해요. 복리 효과를 끊어버리는 단기적인 결정? 이게 무슨 의미인가요? 복리 효과를 누리려면은 내가 한번 투자를 한 거를 계속 끌고 가야 되잖아요. 예를 들어 뭐 시장에 단기적으로 크래시가 왔어요. 그럼 그 크래시 때문에 앞으로 더 많이 떨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걱정을 하고 손절을 해버리는 거죠. 미국 시장 같은 경우는 이제 어쨌든 꾸준히 우상향을 해왔으니까 이게 사실 과거에도 이런 크래시가 여러 번 있었지만 크래시가 올 때마다 계속 손절을 한 사람들은 그 이전에 이제 복리로 쌓아오던 수익을 사실 손절을 하면서 다 포기해버리는 거잖아요. 근데 그걸 안 하고 이제 쭉 갖고 갔으면 복리 효과가 계속 누적이 됐을 텐데 중간중간에 계속 그걸 끊어버린다는 거죠. 근데 아까부터 워런 버핏 선생님이라고 자꾸 하던데 왜 자꾸 선생님이라고 그래요? 그냥 제가 버핏 선생님을 존경을 하다 보니까 선생님이라고 부르게 되는데 그분 명언 중에 제가 정말 좋아하는 구절이 있어요. My wealth has come from a combination of living in America, some lucky genes, and compound interest. 이분의 부는 미국에서 사는 것, 훌륭한 유전자, 그리고 복리에서 왔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한국에 사는 저희로서는 처음 두 개는 사실 이루기 어려운 거잖아요. 근데 복리는 사실 우리 누구나 다 누릴 수 있는 거거든요. 재무적인 측면에서도 당연히 그렇지만 그뿐만이 아니라 그냥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단기적인 결정들을 굉장히 많이 하는데 그런 단기적인 결정으로 인해서 장기적인 목표가 훼손이 되는 경우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인생에 있어서도 그냥 내가 장기적인 목표를 먼저 세우고 그거를 이루기 위해서 그냥 꾸준히 해나가면은 복리가 발현될 수 있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런 좀 근시안적인 의사결정 때문에 복리를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요. 이 버핏 선생님의 자산도 그 순자산 중에서 90% 이상이 65세 이후에 축적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그 65세 이전까지 이 버핏 선생님이 쌓아왔던 복리가 이제 극대화가 되면서 그 이후에 눈덩이처럼 이제 불어나게 된 거죠. 여기서 우리가 본받아야 할 점은 이 선생님이 70년이 넘는 세월 동안 매일매일 수백 페이지의 공시 자료를 읽으면서 이제 자기 투자 철학대로 일관되게 투자를 해왔다는 점입니다. 이게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죠. 자, 그럼 이제 우리 모두 이 복리라는 거를 누리도록 노력을 해야 되는데 이 복리가 발현되기 위해서 필요한 거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